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기본서 240페이지 보시면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 페이지? 240페이지. 그럼 거기 보시면 환지 예정지라는 게 무슨 말이 되냐? 말귀를 알아듣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1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여기 새로운 환지로서 여기를 드렸습니다. 2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요걸 드렸었죠. 요거는 원래 자기들이 있던 그 자리를 원칙으로 해서 줍니다. 이걸 무슨 환지란다? 제자리 환지. 몇 번도 마찬가지야. 7번 필지 가졌던 사람에도 여기 7번 땅을 준다.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있던 자리를 준다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8번 필지 가진 사람하고 9번 필지 가진 사람들, 이분들은 자기가 있던 자리를 제자리 환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이 말씀드렸죠? 왜요? 8번 필지를 주려고 했더니 그 8번 필지는 무슨 땅으로 지정됩니까? 보류지로 지정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돼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류지로 그냥 남겨둔 땅이기 때문에 8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었다. 또 9번 필지 가진 사람 토지는 뭐가 조성됩니까? 공원부지로 조성됩니다. 그 공원을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자리를 환지로 줬다 그랬죠. 그래서 8번과 9번 필지는 길 건너편 원래 2번하고 6번 필지 일부를 거기를 8번과 9번 토지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무슨 환지란다? 다른 자리 환지란다. 그게 다른 자리 환지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8번하고 9번 필지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8번 필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가 지금 개발이 이제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가정하죠. 그러면 이분은 8번 필지 가진 사람은 현재 있는 자기 토지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개발이 끝나면 자기는 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죠? 길 건너편에는 여기 8번 필지 여기 위치죠. 그래서 8번하고 9번을 따지면 대략 여기쯤입니다. 여기가 바로 8번 필지가 될 거고 이게 9번 필지가 대략 이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가 자기들 땅이 될 것이니까 현재 있는 땅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 건너편 저쪽에 있는 8번 필지 저기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아 보셨던 분들 현재 살고 있는 집 말고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101동 1202호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건설하는 동안에 현장에 한번 가봅니다. 그랬더니 쭉 쳐봤더니 아 저기가 101동이구나. 그 저구나다 1202호. 저기가 장차 우리 집이 되는구나. 그거 바라보고 오죠. 우리 집에 왔더니 여기 거미줄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이 집 새로 지면 나 저 집으로 이거 팔고 이사 갈 건데 이거 내 거 아닌데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똑같이 8번과 9번 가진 사람은 장차 환지로서 길 건너편 여기가 바로 요 위치니까 그걸 받을 거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자, 여기 8번하고 9번 가진 사람이 여기 장차 가질 땅이 여기니까 여기에 공사가 일단 완료된다면 1구역 공사 완료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한다고 가정하죠.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 이쪽이 3구역, 이쪽이 4구역.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나눠도 좋고 그때 먼저 1구역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8번 필지하고 9번 필지 가진 사람들한테 지금 있는 이 땅을 버리고 뭘로 오란 얘기야? 이 공사가 완료된 새로운 환지 예정지로 와가지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라? 사용수익하고 있어라 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장차 환지로 예정되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환지 예정지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8번 소유자한테 여기 가서 일찌감치 가서 뭐하고 있어라? 사용수익하고 있어라. 9번 필지 가진 사람들도 일찌감치 저 가가지고 너 9번 위치 가서 사용수익하래. 왜? 이미 정비가 됐으니까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사용수익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보내주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해서는 첫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어디 가서? 여기 가서 8번, 9번 가서 각각 무슨 행동을 하라?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자, 첫째,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2018년 1월 오늘이 6일입니다. 그럼 오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줍니다. 뭐로 지정합니까? 1월 6일 오늘 지정해 주면서 8번하고 9번한테 지정해 주면서 야 2018년 2월 1일부터
여기 가서 뭐하고 있어라? 사용수익하라 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1월 6일은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되는 것이고 2월 1일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 되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가서 사용수익하라. 여기 가라고 그랬으니까 사용수익을 그날부터 하라 했으니까 바로 그날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언제까지만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그럼 환지처분 공고라는 건 무슨 말이 되냐? 여기까지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뭐랄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 공사가 한 것이 이상이 없는지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난 거야. 그러면 그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를 하라고 됐더냐? 환지처분을 공고하라 라고 됐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공사 다 끝났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뭐하죠? 종전했던 토지 소유자들아 이제 새로 공사 끝난 게 이상 없이 다 완료됐으니까 이제 아까 약속한 대로 환지기에서 약속한 대로 너희들 네 땅을 찾아 가져가라. 그게 환지처분 공고라는 거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만 여기 가서 뭐 할 수 있다? 새로 환지 예정지 가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종전의 땅에서 8번, 9번에서 사유수익하던 권리를 그대로 이 환지 예정지 와서 똑같이 사유수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만?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만 예정지로서의 효력입니다. 그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날 되면 그때는 환지 예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날은 뭐가 된다? 환지가 되는 겁니다. 예정지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땅으로서 자기 것이 되더라. 환지라는 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토지했던 사람이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예정지 가서 사유수익하는 건 언제부터 가능하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상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만 예정지야. 그날까지만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예정지에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되면 그때부터는 환지 예정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환지 새로운 땅으로서 내 것으로서 소유권이 확정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는 거. 그러면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까? 사유수익할 수 없다. 이거 종전의 토지 8번하고 9번은 더 이상 사유수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유수익하니까 여기 갔잖아. 그럼 이 땅은 사유수익하지 말라는 이유는 새로 개발하잖아요. 새로 여기 싹 까면 게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사유수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요. 이거는 환지 예정지 층의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어디에서 예정지 여기 와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 여기는 더 이상 사유수익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여기 채비지 여기다가 다시 뭐죠? 예정지에다가 채비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럼 채비지는 뭐 하려고 지정했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이거 지정한 거잖아.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요. 공사가 다 끝나고 그 경비가 필요한 겁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돈은 필요합니까? 당연히 초기부터 돈이 필요하죠. 특히 일당 주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은 밀려서 주는 게 아니야. 맨날 올 때마다 일당 10만 원. 그죠? 일일 노동자라고 하죠. 그분들 인력시장이라고 새벽 4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집하고 와가지고 오늘 하루 쓸 사람들만 모집하잖아. 그분들한테 일당 정해서 주잖아. 그건 현금으로 그날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처음부터 초기부터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한다? 예정지에다 초기에 채비지를 지정해서 그 채비지 지정한 땅을 뭐 한다? 다른 사람 보고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거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땅을 네가 좀 쓰면서 매달 얼마씩 돈 내놔라.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그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그거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도 좋고 근데 사실은 그건 별로 없어요. 왜? 그 들어온 돈 몇 푼 됩니까? 그래서 월세 받아왔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사유수익하게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거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쓰거나 아니면 아예 처분해가지고 들어온 돈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써도 된다. 그것이 바로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 예정된 채비지는 일찌감치 사유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분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나죠. 왜 처분할 수 있다냐? 아까 예정지를 지정받아 온 사람들은 예정지에서 뭐만 할 수 있죠?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용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은 무슨 권은 없다? 예정지는 처분권이 없어요. 처분권은 소유권이 생겨야 처분권이 생기는 건데 예정지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차 네 땅이 될 것이다. 이 상태지 아직은 자기 땅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은 없고 사용수익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일찌감치 팔아가지고 사업의 필요한 경우에 충당해서 시행자만 그 채비지를 뭐 할 수 있다? 일찌감치 처분해도 좋다는 거, 처분권이 있다는 거, 그거를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용익권자 권리주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 되냐? 자, 여기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같이 있어서 그분들이 뭘 받았죠? 예정지를 써서 받습니다. 아까 여기 8번하고 9번에 뭐가 있을까? 각각의 소유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누가 있었다? 임차권자가 있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여기 8번 필지하고 9번 필지에서 뭐라고 썼더냐? 요 8번 필지에는 지금 농사 짓는 거로 나와 있는데 9번, 8, 9번이 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뭐라고 했더나? 9번 필지는 파리바게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빵집 운영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8번 필지는 뭐 했었다? 거기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입자들이. 그럼 8번 필지는 커피숍을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었고 9번은 파리바게트는 빵집을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올려왔죠? 예정지를 지정받아서 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 8번이 오히려 모퉁이가 되면서 8번은 커피숍이 훨씬 더 정사가 잘 되고 파리바게트는 오히려 학교 옆으로 옮겨가면서 모퉁이가 아니라 길에 사각형 길에 모퉁이가 아닌 그 옆으로 옮겨갔죠? 장사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종전보다 장사가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했던 이 세입자의 조건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수정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수정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뀜으로써 수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가 더 잘 되면은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랄 수 있는 것이고 장사가 더 안 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낮춰주세요. 임대료 증감 청구. 그건 주인이든 세입자든 둘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임대료 낮춰달라고 그 장사 내용에 따라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증 안 되면 뭐죠? 나는 계약기간 아직 안 끝났지만 여기서 체결한 계약기간 있죠? 계약기간 안 끝났지만 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겠다. 세입자가 떠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가 떠나다는 권리를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 때나 와서 행사하면 될까? 안 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만 임대료 증감청구나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만 행사할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자, 예정지를 지정한 거 1월 6일을 지정했죠? 그로부터 며칠이다?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니까 60일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월 6일 날 예정지를 지정받았고 2월 1일이 효력 발생일이 되죠. 그럼 2월 1일부터 며칠? 60일입니다. 2월 1일인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에만 임대료를 올려달라, 임대료를 낮춰달라, 아니면 나 계약 해지하고 떠나겠다, 권리 등을 포기하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왜요? 그 60일이라는 날짜 동안에 장사가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임대료 올려달라, 내려달라, 아니면 떠나겠다, 이걸 결정하라? 2달 만에 그게 무슨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좀 너무 무식한 거죠. 60일이라는 날짜는 너무 짧은 거야. 그렇다고 또 1년이나 2년이나 주겠다니 그것도 너무 길고. 그래서 60일이라는 날짜로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너무 짧은 숫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자, 이제 넘어가셔서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 이거 뭐죠? 환지 방식으로 해서 환지 계획대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래서 종전했던 토지들이 있던 걸 환지방에서 이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종전의 땅은 없어졌죠. 이건 싹 까먹어서 끝나고 새로 땅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넘겨주는 새로운 땅으로 주는 그걸 환지처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환지처분을 해서 그걸 공고합니다. 언제까지 할까? 제가 환지처분은 공사가 다 끝나면 아까 준공검사 받는다 그랬죠. 그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지처분은 언제까지 한다? 그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서에 보면 나와요. 사실은 여기다 그 내고 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정표에서 새로 올리는 데는 그 내용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그거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를 한단다?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그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고 그걸 관부나 공부에다 공고하도록 됐습니다. 그걸 환지처분 공고라고 하죠. 그러면 그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겁니다. 첫째,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 말 참 어렵게 써놨어. 자, 이게 환지죠? 그럼 1번 필지, 이게 환지잖아. 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게 종전의 토지잖아. 이게 종전의 토지고 이게 환지죠. 그래서 법에서는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근데 말귀를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봐.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그럼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돌아갑니까? 무슨 역사를 걷다 거꾸로 거슬러 갑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게 써놨습니다. 무식한 새끼가 써놓은 겁니다.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어떻게 쓰면 더 좋았을까? 종전의 토지는 이걸 먼저 쓰는 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가 돼요. 종전의 토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환지로 권리가 이전한다. 이렇게 썼으면 훨씬 좋았을 거야. 아니면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들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원리 이전한다. 환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종전에 있던 소유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있던 권리들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되면 원리 이전한다. 새로 받은 환지, 그 권리들이 다 이전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알아듣기가 더 편했을 것인데 하여튼 현재 법에서는 거꾸로 써놨어.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귀는 어떻게 알아듣는다?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들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되면 원리 이전한다. 환지인 이력으로 전부 다 이전하는 효과가 있더라. 따라서 여기 있던 소유권은 사라지고 이 환지로 소유권이 새로 부활해버리더라. 이전하더라.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던 종전의 토지에 있는 권리들. 그럼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게 뭐 있었죠? 이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었고 또 하나 이거 과수토지 지나치게 담겼었죠. 이런 것들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 환지 부지정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라져야 되죠. 6번 필지 소유자 아까 60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 뭐라고 했었죠? 내가 환지 받으면 뭐하니?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내 노인네가 이제는 뭐 하겠대? 환지 받지 않고 나는 돈을 받아서 청산을 받아서 떠나서 따로 농경지 옆에 있는 거 사가지고 거기서 살겠다고 했죠. 이분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권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이 소유권은 소멸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누구 거도 마찬가지고 요거 과수토지 지나치게 작은 땅을 가진 사람 환지를 정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도 환지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청산 대상으로서 떠나보냅니다. 그럼 이분의 권리도 14번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여기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 권리들은 소멸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자, 그러면 잘 봐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 두 가지 말, 이것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언제라 그랬죠? 자, 공사가 진짜 다 끝났어. 그래서 한 5년이 끝나가지고 2022년이라고 하자. 그래서 2023년이든 2022년으로 하자. 2022년 2월 22일 날. 같은 날짜로 하자. 2022년 2월 22일 그날 환지 처분이 공고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2022년 2월 22일 이 날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야. 이게 공고일이야.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하면 언제입니까? 2022년 2월 23일 몇 시야? 0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하면 2022년 2월 23일 0시 그날부터 새로운 권리가 이전하는 거죠. 그럼 사라지는 권리는 언제 사라진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언제입니까? 2022년 2월 22일이 끝나는 때 몇 시죠? 24시. 밤 24시. 그날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때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셔. 자, 어떤 거? 이 과수토지 갖고 보자. 14번 필지 있던 건 이제 뭐로 갑니까? 입천지 대상으로 갑니다. 이 아파트를 줘줍니다. 그럼 14번에 있던 권리들은 사라지잖아. 그러면 언제 사라지는 거죠?
2022년 2월 22일 24시에 소멸돼 버립니다. 이 사람은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사람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2022년 2월 22일 끝나는 때 24시에 소멸됐죠. 그러면 새로 입치환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서의 권리가 새로 생기는 날은 언제다? 입치환지 받은 사람들 자기 권리가 되는 건 언제란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언제죠? 2022년 2월 23일 0시. 0시. 그러면 자, 왜 그걸 자꾸 강조하느냐? 끝나는 때하고 다음 날하고는 시간상으로 며칠의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하더냐? 하루 차이 나요. 그럽니다. 왜? 끝나는 때 소멸하고 다음 날 새로니까 하루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데 정말 하루 갈까? 잘 보십시오. 요거는 2022년 2월 22일 24시에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새로 생기는 다음 날은 2월 23일 0시 00.00 0시죠. 이때부터 새로운 권리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2일 24시하고 23일 0시하고는 시간상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또 1초 차이 난답니다. 그럴까? 아니요. 그럴 때는 둥그런 시계를 하나 갖다 놓고 보시면 압니다. 시계 갖다 놓고 보십시오. 어떠죠? 자, 오늘 밤 24시 땡 치는 순간이 내일로 따지면 몇 시입니까? 0시입니다. 맞죠? 오늘 밤 24시 땡 치는 게 내일로 따지면 뭐로 본다? 새로운 날 0시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는 오늘 밤 24시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하면 내일 0시를 말한다. 같은 날을 보는 겁니다. 다만 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사라지는 것, 오늘 밤 24시에 사라지는 거로 보고 소멸되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권리들은 다시 그 후에 생기는 거는 언제 된다?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거로 법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사라지는 권리하고 새로 생기는 권리하고는 이 종절했던 권리가 소멸돼야 그 후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 있던 과소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져야 입치환지 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여기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사라지는 권리는 그날 밤 24시고 새로 생기는 거는 그 다음날 0시란다 라는 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끝나는 때 소멸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새로운 권리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라 그런 뜻입니다. 말귀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거기까지. 다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나 지역권은 뭔다?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여기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무슨 얘기더냐? 자, 요새 보니까 뭐 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조류독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여기 치명적인 사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들어가지 말랍니다. 출입금지라는 행정상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출입금지라고 떨어졌죠.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만 들어갈까? 예, 공사할 때 방독면 쓰고 하얀 옷 입고서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 있잖아. 그분들만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입금지라는 행정상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 8번 필지가 졌던 사람은 어디 갔죠? 다른 환지받아서 8번으로 1 가잖아. 그럼 여기 행정상 처분으로서 출입금지라는 이 처분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도 그게 해지되지 않았다면 출입금지라는 게 계속 존속한다면 그때 그 출입금지라는 행정상 처분이 여기 환지를 받아가는 8번 땅으로 출입금지라는 게 일리 따라갈까요? 아니면 종전의 토지가 있던 위치 이게 그대로 출입금지라는 게 여기에 존속할까요? 이 말입니다. 어디에 남는다? 종전의 토지 있던 이 자리가 그대로 출입금지가 되는 것이지 요 행정상 처분으로서 출입금지라는 처분이 환지를 따라서 1, 2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환지에 존속하는 게 아니고 종전의 토지가 있던 장소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지역권도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답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아직 여러분들이 지역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설명하죠.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도로가 나 있답니다. 이게 도로야. 근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갑을 관계입니다. 문제는 갑은 도로랑 접해 있으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죠? 건축물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짓고 살 수 있죠. 근데 을은 맹지입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건축물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럼 을이 건축물을 치려면 뭐 하면 되죠? 첫째, 갑의 땅을 일부를 사들이면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여기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도로 내면 됩니다. 도로랑 접해니까 최소한 이 너비가 2m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사기가 못하면
이 토지 수지한테 갑한테 을이 뭐라고 하죠? 야, 네 땅에 좀 지역권 좀 설정하자. 요거는 민법 시간에 배워요.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하자. 그래서 여기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 설정되면 이때는 여기에 또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을이 어디 떠났더냐? 새로운 땅으로 받아서 을은 1, 2가 왔습니다. 다른 자리 환지를 받아서 을은 1, 2가고 어디에 있던 사람이 여기 있던 병이 갑을 병에서 이 병이 환지를 받아서 어디 들어왔다? 1, 2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제자리 환지 받아서 갑은 그대로 여기 있는 거고 을이 떠난 자리에 병이 새로운 환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에 있던 갑하고 을은 아주 원한금실을 자랑하는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정말로 친한 사이였는데 문제는 갑하고 병하고는 이게 무슨 관계다? 견원지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견원지간. 이때 견원지간이 뭐죠? 개견자입니다. 견원. 원은 뭐죠? 원숭이 원자입니다. 지간. 그런 건 사이란 뜻이요. 그러면 개와 원숭이의 사이란 뜻입니다. 그럼 개와 원숭이 사이는 무슨 사이란 얘기야? 물론 가끔 텔레비전 보면 말도 안 되게끔 개하고 원숭이하고 무지하게 친하게 같이 잘 노는 경우도 있어요. 텔레비전 그 신기하다고 그것도 프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태반이 개하고 원숭이는 무슨 지간이다? 왼수지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왼수지간을 우리가 한자 수가서 견원지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갑하고 병은 왼수지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이 떠난 자리에 병이 환지를 받아서 왔습니다.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까? 갑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새끼 병 이거 환지 받아 왔어? 너 잘됐다 이 새끼야. 너는 맹지거든. 따라서 을한테 설정해뒀던 지역권 이걸 소멸시켜버리면 이 병은 결국은 여기 연결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병은 뭐 할 수밖에 없단다? 맹지로서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은 치명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지역권이 있었죠. 이거는 뭐 한단다? 환지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을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종절했던 토지 이 자리에 그대로 지역권은 그대로 여기에 존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오더라도 갑하고 병하고 따로 지역권 설정 계약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 지역권은 여기 그대로 있었으니까 을이 떠난 자리에 병이 와도 병은 이 지역권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때 병은 1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안 써놨는데 뭐가 있다냐?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여기에 새로 도로가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도로가 나버렸어. 이렇게. 그럼으로써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되버렸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갑이 제일 좋죠. 왜? 모퉁이에 있는 땅이 돼버렸습니다. 길모퉁이에 돼버렸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누구도 좋다냐? 병도 이제는 1, 2 들어간 병도 얼리 다닐 필요 없어. 1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이쪽으로 나오면 되잖아. 여기 도로가 새로 났으니까. 따라서 이런 걸 뭐란다? 이거 지역권 이런 걸 더 이상 여기 존속할 필요가 없는 지역권입니다. 이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권이 됐죠. 그럼 이 지역권은 뭔다? 소멸해버립니다. 언제 소멸하죠? 항상 소멸은 똑같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이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권은 이건 소멸하고 이쪽으로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소멸한다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고. 그건 기본서에 보시면 거기까지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나 또는 지역권 의원들은 어떻게 된단다? 종전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지 환지로 이전하지 아니한다.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행정상 재판상 처분했을까? 행정재판의 지역 관할권. 그래서 세 가지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 지역권. 이거는 어디에 남는다?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행정재판의 지역 관할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라고 암기해 두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갖는다고 그랬죠? 자, 아까 채비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그랬죠. 그럼 누가 가져야 돼? 당연히 시행자 자기가 갖는 땅입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 갖는다. 반면에 보류지는 누가 가질까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 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 그럼 우리 다시 환지계획으로 돌아가 보자. 아까 환지계획에서 뭐가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환지계획에서 채비지, 보류지, 명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보류지는요. 명세라는 게 무슨 말일까? 보류지 위치는 어디고 면적은 얼마일 것이고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보류지를 지정하고 누가 소유할 것인지 여기에 누가 소유할 것인지가 어디에 들었다? 환지계획 내용 속에는 채비지, 보류지, 명세 속에 여기에
채비지는 누가 소유할 것인지 그게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류지에서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바로 보류지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누가 소유할까? 환지계에게 팔아. 거기서 보류지 명세라는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환지계에서 거기서 정한 자가 바로 보류지를 소유합니다. 그럼 채비지는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거니까 시행자가 갖는 거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인 그 채비지 보류지 명세에서 정한 자가 갖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까? 바로 이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항상 새로운 권리로서는 언제 취득한다? 보통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환지 방식에서는.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게 있죠. 예정지에 아까 뭐가 지정됐었죠? 채비지를 지정했었죠. 그럼 예정지는 사업 초기라 그랬었고, 사업 초기에 예정지에 채비지를 정하면 이 채비지는 뭐 할 수 있었죠? 사용수익 하게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 채비지는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사용수익 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했을까? 처분했대. 그럼 팔았잖아. 그럼 이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를 초기에 매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는 이미 처분했을 때 그걸 매입한 자였죠. 그 매입한 자는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이 조항을 조심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의권자의 권리주정이라는 건 아까 예정지에서도 있었죠. 자, 한번 다시 예정지로 돌아가 볼까? 예정지에서 뭐 했었죠? 권리주정, 토지 소유자가 있거나 임차권자가 있었는데 여기 8번, 9번 있었죠. 여기 소유자도 있고 여기 임차권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예정지를 지정받아서 다른 자리로 갔죠. 가봤더니 종저보다 장사가 잘 되네 안 되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료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임대료 증감 청구, 또는 나 이거 장사 안 되니까 떠날래요,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만 행사한다고?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언제입니까? 아까 2018년 1월 6일 날이 예정지를 지정한 날이고 지정일이고, 언제부터 가라고 그랬죠? 2018년 2월 1일부터 가서 사용수 가라. 이 날이 무슨 날이죠? 효력 발생일이라고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 발생일이라고. 따라서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이니까 1월 1일부터 며칠 내만 60일 이내에만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지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예, 2월 1일부터 60일 이내만 행사한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이거는 예정지와 관련된 거였었죠. 그럼 뭐가 끝났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정지가 아니고 환지, 공사가 다 끝난 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 되면 소유권이 확정됐다 그랬죠. 그럼 저 새로운 권리들이 다 확정됐잖아. 그럼 문제는 뭐더냐? 아까 여기 있던 8번하고 9번은 아직은 요쪽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만 개발 끝났을 때가,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60일 내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했던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 계약,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때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이었었죠. 지금은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공사가 다 끝난 거잖아. 그럼 다 끝난 상태일 때는 또 수입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통상은 수입이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죠. 종전보다. 그럼 많아졌으면 그때 가서 또 뭐 할 수 있다?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언제까지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권리가 확정됐죠? 새로운 소유권이 다 확정됐죠? 그날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만 60일 이내만이야. 60일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등을 다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증감 청구의 권리 포기는 두 번에 행사할 수 있어.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때 임대료 증감 청구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언뜻 설명 아직 안 한겠는데 예정지 있었죠. 그럼 환지 예정지는요 반드시 지정하는 걸까? 아닙니다. 예정지는요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을 때, 자, 한참 공사가 한참 늘어질 때, 또는 공사가 하다가 중지됐으나 이랬을 때 공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때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그게 아니고 공사가 일찍 끝날까요? 바로 끝날까요? 얼마 안 걸리는 거야. 면적도 작고 그래서 바로 끝날 수 있어. 그때는 예정지 지정 안 하고 환지 처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지 지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임의적 처분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 처분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반면에 환지 처분은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료 증감 청구 같은 거는 두 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이 끝나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만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둘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환지 등기. 그럼 환지 등기는 뭐더냐? 지금 뭐는 이전했는데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어디에서? 종전에 토지했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온 건 언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은 이전한 겁니다. 다음 날 소유권은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하더냐? 원래 부동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 있죠?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뭐라?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 등기를 해야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권 등기 안 했는데도 소유권이 취득을 했습니다.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제 환지는 소유권이 자기 거로서 권리가 1번 필지 소유자에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란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거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야.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에서 언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기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해서 소유권이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민법은 뭐라 됐더냐?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때는 등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 안 하고는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남한테 처분하거나 내 거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항한다고 그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때는 다시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소유권 그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환지 처분이 공고됐잖아. 그럼 공고됐으면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내?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야. 그때까지 자, 행정청인 자들은 등기를 촉탁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등기소에다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그래서 촉탁은 행정청이 할 때는 등기 촉탁이라고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등기 신청이라 말했습니다. 그걸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하나 신청하는 건 언제까지 한다?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 결국 소유권이 먼저 취득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첫 번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즉 등기부상에 이 소유권들이 먼저 이렇게 등기부상에 쫙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먼저 올라가고 그 밖에 나머지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종전의 토지에 뭐가 있을 수 있죠? 소유권만 아니가 아니라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으면 뭐가 설정돼 있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겠죠. 그럼 저당권이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소유권이 먼저 올라갑니까? 소유권 먼저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있다는 건 바로 소유권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같은 다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했던 소유권이 먼저 등기되고 저당권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게는 언제까지 증명한답니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단 서류가 먼저 환지처분 공고하기 전에, 환지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먼저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이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근데 돈을 빌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냥 안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뭐죠? 거기다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저당권 설정을 해서 빌려주겠다는 건데 저당권 설정이 지금 되더냐? 안 됩니다. 왜? 뭐 되기 전까지는
이런 소유권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 안 된다고 했잖아. 따라서 일단은 뭐만 봤다냐? 확정일자 있는 서류니까 보통은 저 공증서류를 말합니다. 저 공증서류를 받아가지고 자,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내가 빌려주는 거야. 이 토지수한테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여기에 등기할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땅에다가 이 땅이 이제 이 땅으로 되겠죠. 새로 받는 이 땅에 뭘 설정을 한다? 그때는 저당권 설정하기는 등기를 하기로 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확정일자 있는 서류를 갖고 있었어. 그러면 그때는 소유권 등기 먼저 올라가기 전에 요거 새로운 땅이 된 환지에 된 소유권 등기 먼저 올라가기 전에 무슨 등기가 가능하다? 내 거.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요. 이 저당권 들어오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등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아버리면 누구는 작살난다? 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다는 나는 아직 저당권이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 먼저 한 소유자가 갖다 팔아버리면 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토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토지 수요자를 못 믿겠어. 1번 필지 수요자 저 새끼가 도둑놈 같아. 그때는 뭐 한다? 일단 이 1번 필지 소유권 등기 올라가기 전에 내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때는 가서 보여줘야 돼. 보세요. 여기 확정일자 있는 서류 여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저당권 등기부터 먼저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러고 소유권 등기는 나중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저당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게 바로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때는 그 저당권 등기 같은 걸 다른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환지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청산금 그랬습니다. 이거 청산금 아까 말씀드렸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받는 환지 가격과의 차액, 그 차액을 뭐라고 합니다?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산금은 언제 결정할까?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한다. 아까 환지 처분은 언제 하죠?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랬고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바로 그 60일이라는 그 환지 처분하는 그때 결정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환지 처분을 하는 그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 청산금이 얼마인지 그때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때 환지 처분은 60일 동안에 결정해야 되죠? 그때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거니까 종전의 토지 가격은 얼마고 새로 받는 환지 가격은 얼마인지를 나와서 그 차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는 경우도 있을까?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왜 나는 종전의 토지 가격은 이렇게 낮게 평가나고 환지 가격이 이렇게 높게 평가나서 나보고 청산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많은 부당하다라고 불복 같은 걸 그 60일이라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그때 제기하는 것이고 그때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환지 부지정. 아까 누가 있었죠? 첫째, 토지 수요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두 번째, 과수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두 가지 있었죠. 바로 그 사람들. 다시 또 기억이 안 나요? 이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나 동의한 환지 부지정 한 사람. 또 지나치게 작은 과수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환지 부지정하죠? 자, 그때 이런 환지 부지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언제 결정할 수 있다?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청산금은 언제 교부하죠? 떠날 때. 그 사람들 떠나보낼 때 청산금을 교부합니다. 즉 공사가 다 끝나고 뭐 4, 5년 지나고 나서 주는 게 아니고 떠나보낼 때 당신 땅값은 얼마인지 그때 결정해서 그때 청산금을 주는데 그 청산금을 교부할 때 그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확정은 언제 되죠? 결정하고 확정이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확정은 언제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아까 뭐 하는 날?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 청산금도 확정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60일 내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미리 떠난 사람들은 환지 처분을 교부할 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미리 떠난 사람들은 환지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고요. 확정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날 확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까 미리 떠난 사람들 있죠? 그럼 그때는 청산금 교부할 때 그때 확정시켜서 그때 끝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징수할 걸 징수하고 교부할 걸 교부하다 이거죠. 언제부터 합니까? 여기 써놨어. 징수해 보시기.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니까 그 다음날 권리가 확정된 그날부터야. 그 다음날 그날부터 징수할 걸 징수하고 교부할 겁니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들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아까 청산금 미리 떠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미리 교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권리가 확정됐잖아. 그때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때부터 교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징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징수 안 하고 그냥 권리 위에 잠들어 있더라. 또 받을 사람이 안 받고 권리 위에 잠들어 있더라.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시효로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이 지났다? 5년이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모여가는 게 나죠? 도시개발 채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더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행하는데 여기서 정확히는 시도지사입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인 원래 시도지사 얘들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죠. 목적이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한꺼번에 사업에 들어간 돈이 갑자기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갑자기 막대한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고?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파는 겁니다. 일정한 사람들에게 채권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채권을 매입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만 쓰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보자. 우리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이 안에서 시행되는 게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는 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뭐도 있단다? 자, 전번에 말씀드렸죠. 도로가 여기 이렇게 났다고 가정하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만 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도시개발 구역 밖에도 도로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 바깥쪽으로 이쪽으로도 도로가 나야 됩니까? 안 만들고 그냥 이 안에만 만듭니까? 이 안에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 표지판 만들어 놓고 뭐죠? 유턴 표시해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럼 뒤져라고 차 타고 쫙 갔더니 저게 뭐가 나온다? 돌아가시오. 길 끊어졌음. 그러면 삥 돌아서 일리 가야 되죠. 또 여기까지 가니까 또 길이 없대. 돌아가시오. 그럼 이 속에서만 삥삥 돌아다니면 이건 도시개발 구역이 아니고 도시개발 감옥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밖으로 나가는 길들이 없으면 이 속에서만 살으라는 소리잖아. 그럼 감옥이지. 그게 무슨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따라서 도시개발 구역 밖에도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도로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사업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이 추운 날씨에 무슨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그렇게 고생이 많으십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인쇄했었죠? 보수법에서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바로 이런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바로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요거는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 도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그 바깥쪽에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뭐 한단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이고 그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죠? 우리 웬만한 건 누구 승인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잖아. 우리 공법에서는 국장이 최고 대빵이야. 근데 왜 갑자기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겨나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결국 뭐 하자는 얘기야? 빚을 지는 겁니다. 일정한 사람들에게 채권이라는 종이 쪽지를 팔아먹고 돈을 받는 거야. 그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먼저 충당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그 만급이 되면 그 채권을 가지고 와서 뭐죠? 원금하고 이자 주세요 하면 뭐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거야. 결국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빚을 진다는 뜻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채권을 발행했다? 결국 시도사는 지방자치단체는 빚을 진 겁니다. 그럼 이 빚을 지는 걸
멋대로 지멋대로 채권을 막 무더기로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 뭐 20조 원이 된단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20조 원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경기도지사 20조 원의 빚을 지면 그거 함부로 지방자치단체 빚을 지면요. 나중에 갚지 못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는 행위를 하는 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중앙부처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는 그런 중앙행정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앙행정부처 장관이 누구죠?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관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니까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행정자한테 승인을 받고 발행해야 되지 네 멋대로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더냐?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중앙부서는 어디고? 기획재정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있죠.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자치부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질 때는 채권 같은 걸 발행할 때는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몇 군데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말이 승인을 받으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 같은 걸 발행할 때 그때 행정자관의 승인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때 의무적 매입자라는 건 무슨 말이 되냐? 도시개발채권 반드시 매입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누가 사업 시행자래? 공공시행자들. 아까 국지공 정지 5명 있었죠? 그 공공시행자들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들, 국지공정지가 사업시행자야. 근데 지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는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이라는 게 뭐랬죠? 하는 밑으로 도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급이라는 게 뭐죠? 이 일부 공사는 공공시행자가 하지 않고 일부 이건 니들이 알아. 예를 들면 저쪽 뭔가 하수도 정비 같은 거 할 때, 즉 하수 정비 처리장, 하수 정비 처리장 같은 건 누가 하지 않고 수용 방식 할 때 공공시행자가 지들이 직접 만들지 않고 하수 정비 처리장을 만드는 전문기관한테 니들이야 이건 하라 라고 도급을 주죠. 그럼 그 자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납품을 그 공공시행자한테 하면 공시자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도급계약이라죠. 그럼 그렇게 내려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바로 하수구 그 종말 처리장 같은 걸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겠다는 그 사람도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중에 일부를 도급계약을 줬을 때 그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걸 건설하는 그 도급계약을 체결한 그 도급계약을 맡은 자다. 체결해서 맡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행자 외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 국지공정지 외에 나머지 민간시행자들이 있었죠. 그 자들은 전부 다 도시개발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 사업시행자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국토법에 나오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들. 우리 국토법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었죠? 개발행위라는 게 있었고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었죠? 6가지.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개발행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들 그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들도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그때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이죠?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즉 상환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기채권이에요. 뭐 1년, 2년 만에 상환기간을 정하는 건 안 되고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수가 커요. 그래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좀 일정 기간을 가지자는 얘기죠. 그 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 되고 최장 10년까지만 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5년부터 10년까지 해서 5년을 할지 6년을 할지 7년, 8년, 9년, 10년 이 사이에서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바로 시도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시도사 지들이 발행하니까 시도 조례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간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5년부터 10년까지 사이에서 정한다. 그거죠. 이번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겁니다. 자, 소멸시효. 이것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거 채권을 찾으러 오질 않아. 그 매입한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채권을 찾으러 오잖아.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몇 년이죠? 원금은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상환일이라는 건 만약 7년 하고 정했으면 7년이 되는 날이 상환일이죠. 그날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동안 안 찾아가면 그때는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시험 문제 잘 나는 지문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에 관한 게 도시개발법이 다 끝났고, 자, 여러분들 자료를 잠깐만 보도록 합니다. 일부 몇 페이지냐면 자, 요거 우리 지금 요 자료에 6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 그림 공법에 67페이지부터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67페이지. 거기 보시면 핵심 정리 25번에 3번에 보면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해야 되는데 명자밖에 없어. 명세에서 세자가 어떻게 이거 다시 편집하면서 세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 3번, 25번 핵심 정리 2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에서 세자가 빠져 있으니까 명세에 세라는 글씨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26번에 환지 부지정하고 나오죠. 그래서 환지 부지정에 1번에 보면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라고 되는데 이 본인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토지 소유자라는 말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본인 그 말자를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라는 말로 그것도 고쳐주고. 자, 옆에 그림 중에 가운데 그 위에 종전의 토지 가운데 아까 공원 있었죠. 그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까 뭐로 고치라고 했죠? 화장시설로 고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공원 이렇게 되는 건 전부 다 화장시설이란 말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 써있죠. 그걸 화장시설이란 용어로 바꿔달라 그랬죠. 화장시설. 옛날에는 화장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69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림에서도 위에 거 공원하고 쓰는 걸 역시 화장시설이란 말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정리 30번에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 있죠? 그래서 그 윗부분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기다 새로 올려지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와요. 환지처분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준공업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하고 그걸 공고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때까지 했다. 준공업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 공고랑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추가될 테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그 71페이지에도 중간에 공원 조금 써있는데 그 공원도 화장시설로 아까 바꿔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는 거 조금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책하고 여기 있는 자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서로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이건 전법 만든 거고 이건 새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건데 크게는 안 달라요. 한 1%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쪽에 있는 그림이 우선한다.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이쪽이 약간씩 수정한 게 있고 또 많이 수정한 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정리했던 거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본 건 어디부터 봤죠? 여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부터 봤었습니다. 그럼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건 언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은 뭐라 그랬죠?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자리를 환지로 받으면 그때는 종전에 있던 토지는 관심 없고 앞으로 갈 땅만 관심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갈 땅만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다는 건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게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장차 네가 갈 땅이 여기다라는 거 바라만 보고 있어라. 너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다? 일단은 그쪽에 공사가 끝나면 장차 가야 될 땅을 미리 가가지고 장차 환지로 받을 땅을 미리 가가지고 사유수익하도록 해주는 걸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고 하고, 이건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럴 때 미리 가서 사유수익하고 있어라 라고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지 지정해야 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 첫 번째 환지 예정지라는 개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는 뭐 할 수 있죠? 예정지 가가지고 종전의 토지에서 같은 권리들,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어디서 행사할 수 있다? 예정지에서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에서 갔던 권리들 있죠. 여기서 행사하던 권리들을 예정지 와서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윤수익할 수 없다. 예정지에서 사윤수익으로 넘어왔으니까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사윤수익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비지는 뭐죠?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되면
채비지의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지를 뭐 할 수 있죠?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그 갖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예정지에 지정된 채비지를 뭐 할 수 있다? 일찌감치 팔아버릴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거기 가봤더니 종전의 토지에서 사용수익할 때 수입보다도 예정지 가서 수입이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들은 소유자, 여기 있던 소유자, 여기 있던 임차권자들은 각각 뭐 할 수 있죠?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행사할 수 있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지정일이 아니야.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60일 이내에만 임대료를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또는 나 더 이상 여기 장사 안 되니까 떠날래요 라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예정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 환지처분은 공고가 이러지만 환지는 이게 환지라 그랬죠? 환지는 언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뭐로 본다?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들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되면 환지로 이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었죠. 또 하나,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한 환지부정이나 과수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한 환지부정 있죠? 이것들은 이 사람들의 권리는 종전했던 소유자들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언제 소멸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날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새로 생기는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고 소멸되는 권리들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는 거. 다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거나 또는 지역권 이거는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종전했던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지 환지로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자, 채비지는 누가 갖는다 그랬죠? 시행자가 갖습니다. 보류지는 누가 갖는다? 보류지는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환지계에서 정해져 있죠. 따라서 보류지는 그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갖는데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예정지에 지정되어 있던 채비지 미리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그럼 이미 처분해버리면 그 처분한 걸 매입한 사람, 매입한 자는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사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환지 등기는 언제까지 합니까? 시행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는 거 언제까지 하죠?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그 환지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 소유권 등기 있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산금이라는 건 언제 결정하죠?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0일이라는 환지처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해서 떠난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고 확정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 청산금도 확정됩니다.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부터 청산금은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청산금은 소멸시효 언제 끝나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데 왜 발행하죠?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 그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됐습니다. 함부로 발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장관이니까 그 자리에 승인을 받죠. 그때 누가 반드시 사야 되죠?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공공시행자인 국지공정지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결국 사업시행자는 공공시행자들인데 그 자가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예를 들면 하수구, 중말, 처리장 이런 것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자한테 넘깁니다. 그때 그 도급계약 체결하는 그 상대방 그 자들은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시행자 이외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자들 즉 민간 시행자들은 전부 다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국도법에 나오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들도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배포합니다. 이때 채권은 상환기간은 몇 년으로 정한다?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상환일로부터 기산해서 그날부터 원금은 5년간 받지 않으면 못 받아 끝나. 이자는 2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것도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수법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무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들어가죠.